안녕하세요, 태고쌤입니다. 오래간만에 또 인사드리네요. 이제 바쁜 게 조금 끝났습니다. 그동안 시험이 너무 붙어 있어가지고요. 자, 우리가 앞전에 리뷰까지 했었죠. 예, 오늘은 이제 드디어 이제 수정 명령을 시작을 할 텐데요. 우리 그 교재를 보시면 이제 133페이지까지는 이제 리뷰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리뷰도 조금 빠진 게 있긴 한데 나중에 좀 보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쭉 내려오다 보면 그 다음에 134페이지 코일이 있습니다. 코일이 이제 우리 그 스프링이죠. 용수철 느낌의 이런 모양을 만들어 놓은 건데요. 얘는 조금 넘어가고요. 지금 당장 우리가 뭐 시험 준비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코일이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좀 빈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코일은 조금 넘어가서 나중에 저희가 모델링을 좀 특별한 걸 모델링을 하게 되면 그때 다시 돌아와서 코일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엠보싱 역시도 이런 식으로 음량 처리를 음각과 양각에 대해서 어떤 형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건데요. 요것도 조금 넘어가고요. 뭐 간단한 거라서요. 좀 넘어갔다가 다시 얘네들만 좀 모아가지고 여러분들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기타 명령어도 마찬가지고요. 쭉 내려가면 자 140페이지에 드디어 이제 수정 명령 나옵니다. 수정 명령에서 이제 오늘 처음 해야 될 거는 구멍입니다. 자, 구멍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인벤트에서 구멍으로 하는 작업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 모델링을 하게 되면 구멍이 없는 게 없죠. 거진 다 구멍이 있고 뭐 볼트 들어가는 그런 탭 나사라든지요. 아니면 이제 볼트가 꼽혀야 되는 카운터 보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형상의 구멍을 만들게 되는데요. 그런 형상의 구멍들을 우리가 인벤트에서 수정 기능에 구멍을 이용해서 만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요 구멍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더 집중적으로 가르쳐 드릴 거고요. 그리고 구멍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 구멍 안에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축적되어서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멍 기능 안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했던 내용보다는 구멍이 조금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멍 기능을 꼭 잘 익혀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작성 방법 해갖고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스케치 작성할 때 뭐 구멍에 가공할 점을 작성하고 뭐 구멍 명령 클릭하고요. 쭉 가서 또 구멍을 이렇게 뚫는다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배치라고 해서 다음 페이지에 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선형, 동심, 범위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요 부분이 구멍을 시작하는 데서 가장 기초가 되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구멍이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는요.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걸 먼저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구멍을 어떤 방법으로 나는 만들 것이다. 인벤터 구멍 기능에는 구멍을 만드는 방법이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총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시작 스케치를 의한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선형이라고 해서 우리가 치수 줄 때 왜 가로 세로 치수 주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선형 치수라고 그러죠. 그래서 형상에 만들어진 형상 모델링에 선형이라는 치수를 직접적으로 입력해서 줄 수 있는 방법이 두 번째가 되고요. 그리고 동심이라고 해서 구멍의 센터 값, 즉 구멍의 중심 위치를 맞춰서 구속 조건 중에 하나죠. 동심 구속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동심 구속 조건을 이용해서 만드는 방법 하나. 그래서 총 기본적으로는 요 3가지를 가장 많이 써요. 시작 스케치, 그리고 선형, 그리고 동심. 요 3가지를 가장 많이 쓰고요. 마지막에 나오는 게 점 위라고 해서 일정한 점을 하나를 찍고요. 그 위에다가 만드는 게 있습니다. 구멍을 배치할 때 구멍을 만드는 방법은 총 4가지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방법을 가지고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참고해서 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자, 인벤터를 열어서 자, 부품
2018 버전이라서 저는 여기서 뭐 부품 들어가도 되고요. 자, 새로 만들기 클릭해서 스탠다드 IPT를 지정하시고 작성을 누르시면 새로운 부품 환경 창으로 들어가게 되죠. 자, 이렇게 새 창이 열렸습니다. 새 창이 열려서 우리 교재에 있는 것처럼 사각 박스를 하나 그냥 임의로 만들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사각 박스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원점 열고요. 우리가 세 개의 평면 볼 수 있죠. XY 평면을 잡고서 스케치를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직사각형 옵션 중에서 중심을 이용한 두 점 중심선 직사각형으로 사각형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각형 하나 그리고요. 사각형의 치수는 100과 100이라고 주겠습니다. 100mm, 가로 세로 100mm, 100mm를 줄게요. 자, 가로 세로 100mm, 100mm를 줬습니다. 자, 구속되었죠? 이 상태에서 나갑니다. 자, 우리 이제 그동안 자주 썼던 돌출 기능 이용해 가지고요. 돌출. 자, 이렇게 돌출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돌출하실 때는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옆을 이렇게 비스듬하게 화면을 조금 누워서 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나 스케치에서 위로 할 거야, 혹은 돌출 방향을 이런 식으로 방향을 바꿔서 아래로 할 거야. 근데 우리가 그냥 이렇게 보면 이 돌출이 얼만큼 되는지 잘 눈으로 감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가급적 여러분들이 모델링에서 돌출을 하시거나 작업을 하실 때는 이렇게 방향을, 보는 방향을 조금 돌려서 얼만큼 나오겠다라는 걸 잘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여기서 확인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사각 박스를 하나 만들었어요.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구멍을 막 뚫고 싶어요. 자, 구멍을 뚫고 싶은데 구멍을 뚫는 방법은 제가 이제 교재에서 잠시 설명했지만 총 4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자, 우리는 구멍의 배치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여기 구멍해서 실행을 시키시면 이렇게 모양이 나옵니다. 자, 보이시죠? 자, 요거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구멍에는 기본적으로 구멍을 배치하는 기능에는 여기 보면 맨 처음에 선형이라고 나오고요.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구멍을 이렇게 탁 열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 건데요. 이 아래 화살표를 클릭해서 내려보면 이렇게 총 4가지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시작 스케치를 사용한 구멍을 만드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선형이라고 해서 우리가 모델링에다가 바로 치수를 넣어서 구멍을 만드는 방법이 또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동심이라고 해서 기존에 모델링 되어져 있는 원통의 형상을 이용해서 그 원통의 중심을 이용해서 만드는 방법. 그리고 점 위라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모델링상에 임의의 점을 찍든지 해서요, 거기에다가 만드는 방법에서 총 4가지 방법이 있는데 인벤터에서는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시작 스케치, 선형, 동심이라고 해서 가장 요 위에 세 부분을 가장 많이 씁니다. 가장 많이 써요. 그래서 점 위는 잘 쓰질 않습니다. 저도 점 위는 극히 쓰는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 있는 요 3가지 옵션의 내용만 잘 알아두신다면 여러분들이 구멍 작업을 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 3가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제가 지금부터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쓰는 기능이기 때문에 잘 좀 들어서 많이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시작 스케치라고 저희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스케치라는 게 전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스케치라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구멍에서 시작하는 스케치는 어떤 거냐면 기준이 되는 중심 포인트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CAD에서 원을 그릴 때 혹은 인벤트에서 원을 그릴 때 가만히 생각을 해 보시면 모든 원이 중심을 기준으로 반경값 혹은 지름값을 얼마를 가진다 할 때 그게 원이 되죠. 근데 그 원을 입체적으로 뻥 뚫어서
두께 값을 주게 되면 우리가 눈에 보는 구멍이 되는 거야. 구멍에 대한 시작 스케치는 기준이 되는 중심 포인트를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스케치에서 중심 포인트만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원의 중심이 될 포인트를 어떻게 지정하느냐? 일단 스케치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윗면을 지정을 해서 여기에 끝에 있는 스케치 작성을 클릭해서 일단 스케치로 들어갑니다. 들어왔죠. 스케치 화면으로 넘어왔죠. 중간에는 원점이 있네요. 그죠? 저희가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자, 여기에다가 여기 보시면 점 있죠. 점. 중심을 만들 수 있는 점을 하나를 찍습니다. 점 클릭해서 내가 원하는 곳에다가 점을 하나 이렇게 클릭해서 찍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점이 하나 찍혔죠. 근데 구멍을 우리가 만들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치수를 안 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끝에서 얼마 떨어졌다, 아니면 구멍이 좌우 얼마 떨어져 있는 구멍을 만든다, 보통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점에다가 구속 조건인 치수 구속 조건을 이용해서 이 점이 다른데 도망가지 않도록 구성을 하겠습니다. 자, 치수 점과 한쪽 모서리의 거리 값은 15mm라고 입력을 하고요. 그리고 다시 점과 위의 거리 값은 동일하게 15라고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가 파랗게 이렇게 구속이 잡히죠. 그러면 왼쪽에서 15만큼 떨어지고, 오른쪽에서 15만큼 떨어지고, 위쪽에서 15만큼 떨어진 점을 구속해서 이렇게 그렸네요. 자, 여기서의 스케치는 이 점이 스케치가 되겠죠. 자, 스케치 마무리해서 나갑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점이 우리가 작업한 게 보이죠. 이 상태에서 구멍이라고 지정을 탕 하게 되면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옵션이 아예 나옵니다. 우리가 아까 처음에 여기 있는 구멍을 지정했을 때는 얘가 어떻게 있었냐면 선형이 있었죠. 그래서 시작 스케치가 없는 상태에서는 구멍을 실행시켰을 때 자동으로 선형을 옵션으로 지정하게 되고요. 여기 배치 중에서 선형을 얘가 지정하게 되고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나의 포인트를 스케치상에서 만들게 되면 자동으로 시작 스케치가 배치의 목록 중에서 이렇게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시작 스케치를 가지고서 지금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시작 스케치가 지정이 되었죠. 배치, 자, 구멍의 배치는 이제 시작 스케치입니다. 그죠? 우리가 스케치를 점을 하나 찍어 놨기 때문에 구멍 기능이 얘를 인식을 자동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동으로 잡아줘요. 중심에서 1회가 되어 있는데, 이제 원래는 여기가 빨간색이죠. 우리가 이제 스케치가 없었다면, 그리고 아니면 스케치가 여러 개가 있다면, 요 중심이 빨간색으로 불이 들어오면서 스케치를 지정해 주세요. 이렇게 나오죠. 근데 지금은 뭐예요? 자동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주면서 여기 빨간색이 어떻게 됐죠? 흰색으로 바뀌었죠. 제가 이거 빨간색, 흰색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여기 불이 들어오냐 안 들어, 여기 불이 들어와 있는 상태 혹은 또 들어와 있지 않은 상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인벤트는 좌측 상단부터 메뉴를 입력시키면서 내려오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이렇게 점이 포인트로 지정이 되었고, 그리고 중심도 잡혀 있네요. 자, 그 옆에 보면 이렇게 네 가지 또 아이콘이 있습니다. 자, 마우스를 이렇게 가져가 보면 드릴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드릴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드릴이라는 것은 작업 방법이죠. 드릴이라고 하는 것은 가공 방법에 해당하는 거죠. 자, 드릴로 이용해서 구멍을 뚫을 것인지, 그리고 혹은 이렇게 내려가면 카운터 보호를 이용해서 구멍을 뚫을 것인지, 또는 접촉 공간이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카운터 싱크가 나오죠. 그러면 이거 보면 우리가 그 앞전에 기계 요소 설계 이론에서 배울 때 그런 거 있었잖아요. 기계 요소 설계 이론에서 드릴 구멍, 일반 구멍 뚫는 거 배웠잖아요. 그리고 카운터 보호, 볼트의 머리를 숨기기 위한
작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게 카운터 보호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볼트의 머리 중에는 접시머리 볼트라는 게 있어서 아래쪽을 이렇게 마치 접시 모양으로 파서 접시머리 볼트도 숨길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카운터 싱킹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벤트에는 자리 파기 옵션인 아래쪽 3개를 아래쪽 3개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구멍을 가장 많이 뚫기도 하지만 카운터 보호나 그리고 접촉 공간은 스포 페이싱이겠죠. 스포 페이싱을 이용하거나 혹은 카운터 싱크를 이용한 구멍을 한 번에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카운터 보호 뚫을 때 포인트 하나만을 지정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옵션을 이용해서 뚫게 되면 굉장히 빠르고 편하게 작업이 가능하시다는 거예요. 특히 동력 전달 장치나 뭐 굳이 동력 전달 장치가 아니더라도 지그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카운터 보호 정말 많이 쓰잖아요. 우리 시험 칠 때.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카운터 보호도 굉장히 많이 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구멍을 배치를 할 때 저희는 시작 스케치로 배치를 했고요. 그리고 구멍은 그냥 단순 드릴로 작업된 구멍을 뚫을 겁니다. 일자로 내려가는. 그래서 옵션을 맨 위에 있는 걸로 이렇게 지정을 할 거고요. 그리고 옆에 보면 자, 구멍의 사이즈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자, 화살표 이렇게 잘 되어 있고요. 3mm 되어 있죠. 난 이걸 좀 키우고 싶다. 그러면 6mm 이렇게 변경을 하시면 여기 보이시죠? 구멍이 바로 이렇게 커졌어요. 여기 숫자를 입력하면 여기 있는 구멍이 바로 변경이 됩니다. 한번 더 해볼까요? 12로 하고 싶다. 이러면 굉장히 더 커지죠. 이렇게 여기에 숫자를 입력하면서 그리고 내가 모델링하고자 하는 구멍의 형상을 이렇게 눈으로 직접 보시면서 지대로 표현이 되고 있는지 똑바로 나오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가장 좋겠죠. 이거를 뭐 이렇게 놓아버리면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창들도 위치를 좀 잘 잡아 주시는 게 좋겠어요. 자, 저는 일단 4라고 한번 해볼게요. 구멍의 사이즈는 4고요. 그리고 자, 여기서 첫 번째 배치를 했고요. 그리고 구멍의 종류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구멍의 크기를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해줄 게 어떤 거냐면 여기에 있는 것처럼 전체 관통이냐를 물어보게 됩니다. 전체 관통은 말 그대로 구멍을 전체를 다 뚫어버리는 게 전체 관통인데 우리가 구멍을 다 뚫지 않는 경우도 있죠. 특히 나사를 만들 때 우리가 깊이 얼마 들어가서 드릴 값은 얼마 들어가고요. 거기에서 나사의 깊이는 또 얼마 지정이 된다. 그런 경우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전체 관통이 아닌 경우는 이렇게 아래쪽을 내려보시면 거리라는 옵션이 있어요. 거리라고. 자, 요건 뭐 우리가 돌출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죠. 그죠? 여기 나오는 목록이. 거리를 클릭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구멍의 모양이 조금 형상이 바뀌어요. 바뀌면서 이런 식으로 하나가 더 생겼죠. 아까는 방금 전에는 여기 사뿐이 없었는데 요 종료, 그러니까 구멍의 끝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구멍의 끝을 완전히 다 관통을 할 거야? 아니면 야, 그럼 구멍의 끝을 거리값을 줄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거리값을 주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거리값을 넣을 수 있도록 별도로 목록이 뜨게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걸 어느 걸 선택하냐 따라서 여기도 자동으로 바뀝니다. 자, 그럼 거리값 우리가 여기 깊이값이 여기 전체가 얼마였냐면 우리가 돌출 두께를 10mm를 줬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5로 이렇게 바꿔보자고요. 5로. 그러면 여기 보이시나요? 살짝 줄어든 거. 자, 다시 한번 바꿔볼게요. 여기를 다시 8로 늘어나죠. 그죠? 혹은 여기를 4로 줄어들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만들고자 하는 구멍의 치수를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입력을 하시고 그 내용이 이렇게 반영이 잘 되는지를 꼭 확인하시는 게
중간에 인벤트에서 작업하는 실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확인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거리값은 5로 해볼게요. 자, 조금 더 늘어났죠. 근데 뭐 여기 화살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화살표 하나 있잖아요. 이렇게 노란색 화살표 있는데 얘를 마우스로 눌러서 꾹 당기면 이렇게 움직여요. 얘도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근데 뭐 저희가 이렇게 임의로 쓸 일은 없습니다. 모든 게 다 치수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요거 뭐 사용할 수는 있다 정도는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여기 요 조그마한 놈 하나 있죠. 이제 요 뷰 자체를 좀 더 작게 해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간략하게 보여주는 기능인데요. 근데 뭐 이걸 쓰셔도 상관없어요. 이걸 써도 상관없어요. 굳이 얘를 안 쓰고 이걸 쓰셔도 상관없는데, 근데 처음부터 이걸 쓰게 되면 여기 있는 내용을 다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쓰게 되니까 그거는 좀 추천드리지 않고요. 이거는 좀 나중에 어느 정도 내가 좀 사용을 잘한다 그럴 때 요 메뉴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얘를 옆에다가 놔두고 좀 쓸게요. 그래서 얘를 쭉 여기 있는 걸 잡고서 이렇게 쭉 당겨가서 오른쪽 하단에다가 좀 보내놓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지 않는 곳에다가 좀 보내놓겠습니다. 여기가 더 중요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드릴점이라고 있어요. 드릴점은 뭐냐면 우리가 구멍을 뚫을 때 여러분들 드릴을 잘 보시면 앞이 어떻게 되죠? 뾰족하죠. 뾰족한데 그 드릴에는 고유의 절삭을 할 수 있는 날 끝에 각도를 가집니다. 그게 이제 절삭 각도인데요. 자, 그 날 끝의 각도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118도 혹은 120도로 제가 캐드에서 그림을 그릴 때 여기는 그냥 우리는 120도로 그리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 나사 부분에 대한 거 설명할 때 제가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드릴의 모양도 우리가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거는 플랫이라고 해서요, 얘는 드릴의 끝이 그냥 평평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드릴의 끝이 평평하게 만들어지는 기능이고요. 두 번째 있는 기능은 이렇게 각도를 지닙니다. 그 각도는 118도예요. 임의로 이 각도를 수정할 수도 있지만 뭐 그렇게 굳이 수정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해 놓고요, 확인을 하게 되면요, 자, 이러면 구멍이 만들어졌는데 구멍을 한번 볼게요. 화면을 좀 돌려서 이렇게 쫙 돌려서 보시면 이렇게 구멍이 만들어졌죠. 자, 그렇죠. 자, 이렇게 구멍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잘 모양 보기가 어려워요. 자, 이 구멍을 우리가 여기 끝쪽으로 한번 가져가 볼게요. 여기 끝쪽으로 얘를 여기 우리가 요 끝에 모서리에 놓고서 한번 보고 싶어요. 그래야지 얘를 좀 더 잘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자, 얘를 끝쪽으로 가져가려면 어떻게 되죠? 이 구멍에 스케치를 수정해서 여기에다가 가져가면 되겠죠. 자, 우리가 구멍의 스케치 어디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처음에 돌출했었죠. 저희가 요 부분을 스케치를 해서 돌출해서 두께를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구멍을 뚫었죠. 근데 구멍을 뚫을 때 우리가 어떻게 뚫었냐면 스케치 들어가서 점을 하나 찍었어요. 그래서 마우스로 이렇게 가지만 가면 이런 식으로 빨갛게 보여줍니다. 빨갛게. 그러면 요 스케치 들어가서 수정하면 되겠다. 그죠? 자, 스케치에 여기 옆에 있는 아이콘이 있죠. 회색으로 지금 주고 있는데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시거나 혹은 우클릭해서 스케치 편집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보통 더블 클릭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 스케치 편집으로 이렇게 들어오죠. 나머지는 전부 회색이고 스케치 편집, 스케치 2번이 이렇게 흰색으로 당신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주죠. 자, 여기서 여기서 요 점을 이쪽 끝으로 보내고 싶어요. 여기 있는 점을 이렇게 여기 끝으로 보내면 구멍의 절반을 잘라서 보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구멍을 좀 더 확연히 들여다볼 수 있겠죠. 그래서 조금 옮길게요. 자, 여기를 더블 클릭해서 수정을 하겠습니다. 0으로 클릭. 자, 그러면 여기 거리값이 원래는 15였는데 0을 주게 되니까 여기랑 일자로 이렇게 맞게 되죠. 자, 스케치 마무리해서 나가게 되면 구멍이 이렇게 옵니다. 그죠?
자, 인벤터는 스케치를 수정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모델링에서도 자동으로 그 내용이 반영되어서 수정이 되죠. 자,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 구멍이 좀 더 안에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알 수가 있죠. 여기 보시면 어떻게 돼요? 이 각도를 가지고 있죠. 이런 식으로 구멍이 각도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삼각형으로 판 게 아니고 어떻게 되나? 원뿔 모양이죠. 그래서 드릴이 위에서 쭉 내려와서 마치 여기를 실제로 뚫고 나간 것처럼 이런 식으로 모델링에서도 그 형상을 그대로 만들어 줍니다. 작업했던 내용과 동일하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구멍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구멍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구멍에서 편집을 더블 클릭하면, 자, 구멍을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편집창으로 다시, 구멍에 대한 편집창으로 다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아까 우리가 어떻게 했죠? 드릴점을 플랫을 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밑에가 일자 형태, 밋밋한 형태가 되고요. 각도를 주게 되면 실제 드릴 작업을 한 것처럼 이렇게 각도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 각도는 118도고, 자, 이 118도는 모든 드릴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기본 절삭 각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여기를 좀 더 밑으로 내리고 싶어. 그럼 어디를 수정해야 되죠? 여기 있는 5를 예를 들어서 8로 수정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더 내려가죠. 그래서 화면을 항상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시는 게 좋아요. 구멍에 대한 거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해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구멍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구멍을 좀 잘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구멍에는 우리가 구멍을 뚫을 때는 총 4가지 옵션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 4가지 옵션 중에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처음에 시작 스케치로 시작을 했습니다. 구멍의 배치를 어떻게 할 거야? 이 배치를 어떻게 할 거야? 어디다가 구멍을 만들 거야?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우리는 처음에 나는 스케치를 이용해서 작업을 할 거야. 그래서 스케치 들어가서 점을 하나 찍고 왔어요. 그리고 그 점은 치수를 주어서 구속을 했죠. 그게 가장 첫 번째 방법이고요. 점을 하나 찍고 우리가 구멍에서 나오면 자동으로 얘가 중심의 위치를 잡아줍니다. 자, 중심으로 자동으로 잡아주기 때문에 그 다음 항목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구멍의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게 1번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 단순하게 구멍을 뚫을 거야? 아니면 카운터 보호를 할 건지, 스포 페이싱이나 아니면 카운터 싱크를 할 건지를 또 결정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원하는 구멍을 이렇게 순서대로 작업을 해 주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인벤터를 하실 때 정말 욕심 부리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구멍과 카운터 보호를 같이 작업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즉, 스케치에서 점을 2개를 찍고 하나는 구멍을 뚫고요, 하나는 카운터 보호를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는 작업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할 때 하나씩 작업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1번 지정했고요. 2번은 구멍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자, 그냥 구멍을 뚫을 것인지에 대한 구멍의 종류를 선택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좀 적을까요? 종류. 자, 얘는 위치죠. 구멍을 어디다가 뚫을 건지에 대한 위치를 지정하고요. 처음에는 그 다음에 종류를 선택합니다. 구멍의 종류를 선택했다면 세 번째는 어떻게 된다고요? 세 번째는 구멍의 크기를 지정합니다. 구멍의 크기. 자, 구멍의 크기는 얼마로 할 거야? 이걸 지정하는 거죠. 여기 이제 화살표 잘 보면 이렇게 위치를 보여주죠. 여기에다가 넣으면 구멍의 크기를 지정할 수 있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아래쪽으로 내려가셔서 네 번째, 구멍에 대한 끝을 어떻게 종료시킬 거냐는 거죠. 구멍의 종료를 물어보는 거예요. 종료라는 거는 구멍이, 여기 있는 구멍이 전체가 다 밑으로 다 뚫려서 나갈 것인지, 혹은 여기 있는 것처럼 일정한 거리, 깊이 값을 줄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죠.
자, 여기에 이 구멍은 깊이가 얼마입니다 라고 우리가 여기에다가 깊이 값을 줄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그냥 거리를 종료하는 방식에 대해서 거리 값을 지정하게 되면 여기 보는 것처럼 깊이 값을 지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옵션이 뜨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다가는 깊이 값을 넣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아니고요. 이게 아니고 전체 관통 다 뚫어진 걸로 해라 그러면 이 부분은 사라지고 안 보이게 됩니다. 자, 되었죠. 그러면 1, 2, 3, 4 해서 자, 끝에 형상을 지정하는 거죠. 전체 다 뚫릴 거야 아니면 거리 값을 줄 거야. 그래서 끝이 어떻게 종료가 될지에 대한 형상이고요. 만약에 끝에 형상이 거리 값을 주게 되면 여기에서 드릴에 대한 형상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5번이 되겠죠. 자, 드릴에 대한 형상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기 각도 옵션을 이용한 드릴은 각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118도라고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드릴 뚫을 때는 뭐 여기는 거진 손댈 일은 없어요. 그래서 5번은 손댈 일이 없습니다. 드릴 점은. 그런데 여기를 전체 관통으로 하게 되면 여기는 회색으로 변합니다. 변하면서 사용할 수 없게 돼요. 굳이 종료가 전체 관통인데 여기를 표현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순서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1번에서 위치 지정하는 배치 값을 결정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구멍을 어떤 종류로 뚫을 것인지를 결정하셔야 되고, 세 번째는 구멍의 사이즈를 지정을 하시고, 네 번째는 끝에 형상을 지정하셔서 거리 값을 줄 것인지 아니면 전체를 다 관통시킬 것인지만 결정해 주신 다음에 확인을 하시게 되면 구멍이 완성이 되게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이 상태에서 확인을 하게 되면 우리가 지정했던 뭐 형상대로 이렇게 구멍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구멍 모양 나오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종료 값을 전체 관통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구멍을 다 뚫어 버리니까 드릴 점은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회색으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확인 하면 이렇게 전체 구멍만 뻥 뚫어 버리는 거죠. 자, 지금 이제 여러분들 보기 쉬우라고 구멍을 한쪽으로 이렇게 붙여 놓고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구멍의 가장 기본 옵션입니다. 요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요거를 잘 기억하시면 구멍 하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에는 구멍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구멍의 배치의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인강을, 제가 그동안 인강을 뭐 1시간 정도의 굉장히 긴 인강을 많이 만들었는데, 앞으로는 조금 30분 내외로 짧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학습하실 때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학습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인강의 편성을 조금 단위별로 끊어서 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더 나으실 것 같아요. 너무 인강이 길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 보시는데도 좀 불편하신 것도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구멍의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